저희 병원에서 지방흡입 하신 분들은 연령대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비용의 부담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나름 저렴하게 수술할 수 있고 또 결과가 좋을 것 같은, 그럼에도 그런 병원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할인이나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수술 후기를 많이 올리는 마케팅에 강한 병원의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마케팅이 순수하지 못하고 또 무리수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런 걱정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젊은 분들은 약간 미숙한 수술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은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누적되는 지방의 성향도 좀 다르고 이것을 덮고 있는 피부 거죽의 상태도 좀 다르기 때문이죠. 복부, 특히 아랫배 쪽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오늘은 이것을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볼록하게 나와 있는 아랫배가 다 지방 때문이고, 지방흡입을 하면 완전히 뭐 다 제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우선 지방의 종류가 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방흡입으로 완전히 잘 제거할 수 있는 피하지방이 있고 또 손댈 수 없는 내장지방이 있죠. 내장지방만 많은 분들, 뭐 예를 들면 50대 이후에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방흡입으로 변화를 많이 만들 수가 없어서 제가 수술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내장지방이 많은 분이 피하지방도 많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득과실을 따져서 수술을 고려할 수는 있겠죠. 제가 본인의 상태를 보고 솔직하게 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서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득과 또 변화의 정도, 그리고 뭐 드리는 비용이나 고생을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피하지방의 양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게 핀치 테스트잖아요. 피부를 이렇게 꼬집듯 잡아봐서 두께가 2cm 이상이면 제가 하는 지방흡입으로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부위별로 다르지만 아랫배 쪽은 제가 이거를 1cm 이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2cm보다 더 두껍다면 뭐 더 두꺼운 대로 제가 다 1cm를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미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령이 있는 분에서 복부의 볼륨을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이런 지방이 아니고 피부 거죽이 있어요. 이 피부 거죽의 양이 많고 탄력성이 나빠져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따지면 좀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 우리의 지방세포 개수는 좀 정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포의 개수는 비슷한데 살이 찔 때 이 각자의 지방세포가 커져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어서, 아무튼 살이 찔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커지다가 살을 뺐어요. 그러면 지방세포가 줄어들게 되죠. 같은 숫자 내에서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고 있는 피부세포는 달라요. 피부세포는 많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 지방이 많이 증가하면 이걸 덮어줘야 되니까 피부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개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살이 빠질 때 이 세포가 원래 숫자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냥 안으로 이렇게 찌부라들면서 여분의 이제 조직이, 피부 조직이 이제 많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복부의 볼륨을 추가로 만들게 됩니다. 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격차와 본인 피부의 탄력성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매끈하게 뭐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찌그러짐과 처짐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체중의 증가와 감소의 역사가 제법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늘어난 피부 거죽이 많아지게 되겠죠. 특히 임신 출산을 겪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임신했을 때 만삭인 상태의 배를 보면 피부가 굉장히 많이 확장돼 있잖아요. 이게 출산하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모이면서 이때 이제 좋지 않은 볼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젊은 미출산 여성의 복부 비만이 이런 모양이라면 연령이 좀 있는 출산한 분들의 복부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모양도 다르고 내부 구성이 다르죠. 같은 볼륨이라도 피부 거죽의 양이 좀 많아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혼자서 감량을 열심히 했어요. 다행히도 이제 지방은 줄 수가 있지만 피부는 거의 줄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방 흡입을 해서 지방을 많이 제거한다고 해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피부층이 자극이 되니까 그래도 피부의 처짐이 조금 덜해질 수는 있어요. 이러한 피부 자극을 일부 경험이 많은 시술자는 좀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층 감소를 이렇게 다 만든 후에 장비와 테크닉을 사용해서 피부의 하층을 추가적으로 리프팅 타이트닝을 강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시술이 피부의 재생을 촉진해서 면적을 좀 줄이고 결국은 처짐을 좀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개인 회복 성향이나 시술자의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좋죠. 그런데 이런 테크닉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라서 시술자가 경험이 좀 많아야 돼요. 물론 이런 리프팅에 한계는 있겠죠. 이미 수술 전부터 처짐이 좀 있으시거나 지방 흡입량이 많거나 탄력성이 나빠서 지방을 제거한 후에 처짐이 좀 생길 수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 바램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이제 절제해내는 수술이 있죠. 일부를 절제해서 피부의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런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수술 자체도 크고 회복 기간도 좀 길고 흉터도 좀 크게 남을 수가 있고 비용도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은 아니라서 상담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사실 시술자들은 피부 상태가 좋으면 전문분들을 수술하는 걸 더 좋아하죠. 수술 과정도 좀 더 용이하고 결과도 좀 더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수술 의사가 많은 이런 대형 병원들에서 초보 시술자분들에게 이제 이런 케이스 수술을 맡기게 되죠. 저도 그런 수술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제 경우는 연령대가 좀 있으시고요. 기존에 좀 처짐이 있으시고 또는 하고 나서 약간의 처짐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방흡입 할 때 많은 경우에서 이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 작업을 열심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방을 많이 제거한다고 해서 젊은 시절의 복부 상태로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죠. 이미 보여지는 피부의 처짐이 제법 있거나 뭐 현재는 무난하게 보여도 지방을 많이 제거했을 때 그럴 위험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경험이 많은 그런 시술자를 만나셔야 하고요. 수술 전에 이분하고 직접 상담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